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각이라고 하는 거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각이라는 거지, 그치? 그때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자, 한 반직선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반직선을 한 반직선에서 출발해서 회전하는 그 양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때 처음 고정되어 있었던 이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고, 자, 회전할 때에 멈춰진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한 반직선 이렇게 회전해서 우리는 각을 만들어 갈 건데, 그때 자, 요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우리는 각을 양의 방향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요 각을 음의 방향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요렇게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였다. 그럼 이 각이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움직여서 여기 멈춘 요 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는 360도에서 30도를 빼면은 요게 마이너스 330도와 그 각의 크기가 똑같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30도만큼 움직였을 때 얘가 마이너스 270도랑 똑같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걸 한 바퀴를 돌고 여기서 탁 멈춰서 여기에 위치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360도 더하기 30도 해서 390도만큼 왔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이 30도에서 멈춘 이 동경은 내가 두 바퀴를 돌고 와서 30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바퀴를 돌고 와서 30도에서 딱 멈춰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멈췄다고 해서 이 각을 30도라고 표현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느냐? 이 각이 몇 바퀴를 돌고 30도에서 멈췄는지를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몇 바퀴 돌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한 바퀴도 돌지 않고 0바퀴를 돌아서 30도에 멈췄다면 그 각을 30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한 바퀴를 돌고 30도에 멈췄다면 360도 더하기 30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두 바퀴를 돌아서 360도에 멈췄다면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n바퀴를 돌고 와서 30도에 멈췄다고 하는 것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다 하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0도 되고 음의 정수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음의 정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마이너스 270도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한 바퀴 를 돌고 30도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30도만큼 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7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바퀴를 돌고 음의 방향으로 다시 30도를 간 각도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와 0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떤 각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 각이 실제로 알파도만큼만 돈 것이 아니라, 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여기서 n은 정수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각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이 뒤에는 알파각을 정할 때는요, 알파가 보통 0보다 크거나 같고 320도보다 작은 범위로 우리가 나타낸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각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초선 시작해서 멈췄는데 이렇게 멈췄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 각을 1사분면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가서 이렇게 멈추면 2사분면각. 만약에 그 동경이 3사분면에서 멈췄으면 3사분면의 각이다. 동경이 4사분면에서 멈췄으면 4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만약에 동경이 X축이나 Y축에 멈췄으면 이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각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에 대해서 일반각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430도라고 하는 거는요, 430도는 360도 더하기 430에서 360을 빼주면 70도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떤 각이냐 하면, 얘가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70도만큼 온 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자 앞에는 360이 중요한 게 아니라 70도에 멈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 앞에다가 360도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고 70도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 각을 일반화시킨 각이 되는 거지. 자 760도라고 하는 것도요. 720, 즉 360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그럼 720을 빼주면 40도가 되니까 얘는 결국에 그 동경이 40도에서 멈춘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무조건 여기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200도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를 달 도면 360도니까 얘가 360도에서 200도를 빼주면 얘가 160이 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마이너스 200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 그쵸? 이게 마이너스 200도인데 그럼 이 동경이 멈춘 거는 0도부터로 생각해주면 플러스 160도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6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570도 생각해보면 360도를 빼주게 되면 얘가 210도가 되어서 자, 얘는 마이너스 210도와 그 동경이 같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 210도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서 180도에서 30도로 다가서 여기서 딱 멈춘 거란 말이지. 그럼 걔를 양의 방향의 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요거는 360도에서 다시 210도를 빼주면 150도와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5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가 정해졌는데 그 몇 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자, 1사분면에서 멈췄다는 거잖아. 그럼 그때 그 각이라고 하는 게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거지. 근데 내가 이걸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주면 0도라는 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세타가 얘보다는 큰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은 그 동경이 여기에 멈춘 건데 걔는 90도보다는 큰 거고 180도보다는 작은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큰 거고요.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럼 제3, 4분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큰 거고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작은 게 되겠지. 그럼 제 4사분면각은 어떻게 표현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큰 게 될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한번 모두 구해보자. 이걸 단순하게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고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세타라는 게 동경이 제일 끝에 1사분면에 멈췄다는 것이지 그게 몇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에 왔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1사분면 각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해서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그랬으니까 이 부등식의 양변을 모두 다 3으로 나눠서 3분의 세타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세타는요. 120도 곱하기 n, 약분한 120n보다는 큰 거고요. 자, 이거 약분하면 120n 플러스 30도보다는 작은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당연히 n은 뭐가 된다? n은 정수가 되거든.
자, 그래서 n자리에다가 우리가 정수를 넣어서 그 동경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n자리 정수니까 만약에 선생님 0부터 한번 넣어볼게. n자리 0을 넣으면 얘는 0도보다는 3분의 세타가 크고요. 이 0 플러스 30 하면 30도보다 작은 거지. 그럼 n자리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n자리 1 집어넣으면 120도보다는 큰 거고요. 그리고 120 플러스 30도보다는 작은 거고. 자, n자리 2를 넣으면 요게 240도보다는 큰 거고, 요게 240 더하기 30도보다는 작은 거고. n자리 3을 넣으면 120 곱하기 3은 딱 360이 돼. 360보다는 큰 거고, 얘가 360 플러스 30보다는 작은 거거든. 언제까지 할 건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말이지. 그러니까 360도가 되면 얘는 동경의 위치가 0도와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n값이 0이었을 때는 그 동경이 어디에 있느냐면 얘가 0도와 30도. 그러면 0도가 어디냐면 0도가 여기고 30도가 여기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동경이 위치한다는 거야. 그쵸? 또 n이 1이었을 때는 120도. 120도는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여기가 120. 자, 여기는 아까 30, 여기는 0도. 그리고 120에서 30도를 더 간 거, 여기에 지금 동경이 위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240은 어디냐면요. 240은 180도에서 60도를 더 간 거니까, 자, 여기쯤, 여기가 240도. 그리고 240에서 30 하면 270이니까 요게 지금 동경이 위치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다시 360도부터 360 더하기 30도가 되면 다시 여기 동경이랑 겹쳐지잖아. 그럼 n자리에다 내가 4를 넣으면 여기 다시 120만큼 더 간 거니까 여기 동경과 겹쳐지게 되지.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정수인데 정수값을 대입하다 보면 이게 계속 120은 세 번 더해지면 360과 같으니까 요거랑 계속 겹치게 돼요. 세 개가. 그쵸? n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도 생각해 볼게. n자리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20도와 여기는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된 거니까, 자,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20도는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30도만큼 더 가게 되면은 보자. 여기에서 90도만큼 30도만 더 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쵸? 240도랑 똑같게 되지. 여기랑.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90도니까 여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동경과 또 겹치는 거야. 그럼 n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 동경과 겹치게 되고, n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 동경과 겹치게 돼요. 그래서 3분의 세타가 나타내지는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사분면인지를 구해보면, 자, 여기가 제1사분면, 제1사분면과 여기는 제2사분면, 그리고 여기는 제3사분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베타라는 동경이 여기 멈췄으면 알파라는 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시면 얕은 동경이 여기 똑같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둘 중에 만약에 알파가 더 크다고 생각했을 때 걔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얘가 360도만큼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베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고 알파는 한 바퀴를 돌고 여기만큼 온 거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이 한 바퀴가 돼야 돼. 근데 그 한 바퀴가 꼭 360도가 아니고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360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만약에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에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베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알파는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 동경이 여기 위치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이 요거만큼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알파 빼기 베타가 180도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자, 요걸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n을 갖다 붙여 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그 두 동경이 x축이 돼서 대칭이다. 그러면 한 각이 여기 베타면 얘를 x축 대칭이동 한 각이 요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동경은 여기 항상 동경은 시초선부터 출발하니까 요렇게 와서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지금 이거랑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거만큼 베타를 밑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요 알파 각에다가 베타만큼 더하게 되면 그게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만약에 어떤 한 각이 베타가 여기 있었어.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나머지 동경이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만큼이 베타였으면 알파는 요거만큼이 되는 건데 이 베타만큼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이 각과 이 각은 크기가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알파라는 각에서 베타라는 각을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이 바로 180도가 되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가 되는데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자, 만약에 두 동경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자, 만약에 어떤 동경 베타가 요거만큼이었다고 하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나머지 동경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알파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알파고 이 베타만큼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이번에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을 더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가 되고 그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더하기 360도 n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요. 자, 세타가 0도와 90도다. 근데 두각 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자, 그 말은 자, 세타가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니까 요거만큼이라고 한다면 7세타는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튼 얘랑 동경이 일치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빼주면 그게 바로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근데 한 바퀴일 수도 있고 두 바퀴일 수도 있고 몇 바퀴인지는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값이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7세타에서 세타 빼면 6세타의 값이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등식의 양변을 6으로 나누어서 세타가 뭔지를 생각을 해주면 6 나누면 자, 세타는 6으로 나누었을 때 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근데 세타라는 게 60도 곱하기 n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60도 곱하기 n을 집어넣어 주면요. 60n이라고 하는 게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다가 되고 그러면 내가 n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6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0도보다 크고 n이라는 게 약분하면 2분의 3보다 작다가 되는데 n은 정수라는 말이지. 그럼 이게 1.5보다 작은 정수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n은 뭐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세타라는 건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주면 60도 곱하기 1을 해서 60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일반각에 대해서 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